맹자 가르침.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편하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의 핵심이다. 맹자는 말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부터 태워버린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경험한다.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이해해주지 않는 배우자.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화를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젊은 시절에는 화를 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시대였다. 권력자들은 작은 모독에도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 전쟁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배자들의 분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맹자는 이런 현실을 보며 깨달았다. 분노는 파괴의 씨앗이라는 것을. 진정한 힘은 화를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군자는 화가 나더라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맹자는 말했다. 이것은 화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뜻이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화에 굴복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상대방을 비난한다.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후회와 자책이다. 두 번째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심호흡을 하고 잠시 침묵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맹자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틀어막으면 더 큰 파괴를 일으킨다. 하지만 물길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화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참으면 마음속에서 곪는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오히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부부 사이에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잠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화가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상처만 깊어진다.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화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대신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나 있어.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말하고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 후에 아이와 대화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직장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동료가 업무를 미룰 때, 부하 직원이 실수할 때, 이런 순간에 화를 내면 관계만 악화된다. 대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라. 맹자는 화를 내는 사람은 잠깐 동안 미친 사람과 다름없다고 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현명한 사람도 화가 나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하지 말라.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마음이 평정을 되찾은 후에 결정하라.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이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다. 맹자는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했다.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도 조절된다. 두 번째 방법은 관점 바꾸기다. 화를 내게 만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결과 상상하기다. 지금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상상해보라. 관계가 악화될 것인가?
후회하게 될 것인가? 반대로 화를 참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생각해 보라.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방법은 신체 활동이다. 화가 날 때는 몸을 움직여라.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라.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소하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맹자도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글쓰기다. 화가 나는 이유를 종이에 써보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객관화된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점점 이성적인 내용으로 바뀐다. 그리고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한다. 화를 다스리면 건강에도 좋다. 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수면 장애도 일으킨다.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된다.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면역력도 강화된다. 맹자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명의 적을 물리치는 용사보다 강하다고 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면의 적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화라는 적을 이길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화를 다스리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반면에 항상 차분하고 온화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은 평온한 에너지를 좋아한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을 인정받는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화를 참으려다가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 연습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진다. 맹자는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루에 3번 하라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화를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점심시간에 오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화를 어떻게 다뤘는지 반성하라. 이런 반복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향상된다. 화가 나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파악하라. 교통체증, 긴 대기 시간, 무례한 사람들.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하라. 이런 일이 생기면 심호흡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맹자는 진정한 용기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다. 이런 환경에서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을 보거나 뉴스에서 불공정한 일을 접할 때,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자신만 피곤해질 뿐이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남의 행동, 교통 상황, 사회 현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화를 다스리면 창의력도 향상된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진다. 한 가지 생각만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능력이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면 즉시 울거나 떼를 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미성숙함의 표현이다. 성숙한 어른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줄 안다.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슬프더라도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느끼되 행동은 이성적으로 선택하라.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기다. 화가 날 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안전한 집,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맹자는 감사하는 마음은 화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고 했다. 얼음처럼 굳어진 마음도 감사의 햇살을 받으면 녹는다. 화라는 어둠도 감사라는 빛이 비추면 사라진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라.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이런 습관이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화의 원인은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거나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화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용서하면 화도 함께 사라진다. 맹자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용서가 어려우면 이해부터 시작하라.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명상이나 기도도 화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10분이라도 좋다.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하거나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하거나 기도를 해라.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진다. 그러면 일상에서 화가 날 상황이 와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운동도 화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라는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운동장에 가서 달리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라.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시원해진다. 독서도 좋다. 화가 날 때 책을 읽으면 마음이 진정된다. 특히 철학책이나 종교 서적, 자기계발서 등이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맹자의 글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재의 문제 해결에 빛을 비춰준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어느 정도 용인된다. 열정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화를 내는 것이 미성숙으로 보인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모가 자주 화를 내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면 아이들도 화를 자주 내게 된다. 반면에 부모가 화를 잘 다스리면 아이들도 감정 조절을 잘하게 된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느낌이다. 반면에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냉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직장에서도 감정 조절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이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감정적으로 변할 때 불안해한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조직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에 항상 일정한 감정을 유지하는 리더는 신뢰를 얻는다.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불편해진다. 반면에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평온해진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내가 화를 잘 다스리면 가족이 평온해진다. 직장 동료들이 편안해진다.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평화로워진다. 반대로 내가 화를 자주 내면 그 파장이 여러 사람에게 미친다. 맹자는 한 사람의 분노가 1000명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했다. 분노의 파괴력은 상상보다 크다. 하지만 한 사람의 평온이 1000명에게 평화를 준다고도 했다. 평온의 치유력도 그만큼 크다. 우리 각자가 화를 잘 다스린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화는 행복의 적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화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없다.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따뜻한 햇살, 새소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모두 행복의 원천이 된다. 맹자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하다. 행복의 열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에 있다.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것은 진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사실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화내지 않기, 줄이. 길어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예의 잃지 않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다. 화를 내고 난 후에 후회하더라도 자책하지 마라.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고 다시 시도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인생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화를 다스리며 살아보자.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보자. 그러면 인생이 정말 편해진다.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도 찾아온다. 이것이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맹자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